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5월 셋째 주였죠. 15일부터 19일까지 이번 주는 거래 기간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주식 투자액이 특별한 건 없지만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화요일에는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5일 연속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이제 또 좋은 고점이 머지않았습니다. 253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4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해서요. 8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때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직 전 고점까지는 조금 갭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다음 주에는 전 고점 근처까지는 올라가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코스피 200 종목 변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편입된 종목은 금양과 코스모 화학이고요. 편출된 종목 동원산업과 화성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종목 변경은 6월 9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단점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6월부터는 공매도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은 8종목씩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반 리튬부터 한국정보통신까지는 편입이 되었고요. 편출된 종목은 에이스테크부터 크리스 FNC까지입니다. 조금 유명한 종목들이 미래나노텍이나 포스코 엠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윤성 FNC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도 6월부터는 공매도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IS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IS의 계좌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요. 바로 잔고를 보면 SK텔레콤 저번 주에 5만 원 넘었다고 좋아했지만 이번 주에는 49,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5만 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5만 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 주길 바라보고 삼양옵틱스가 약간 골치가 생겼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저의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리츠도 종목 이번 주에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슬슬 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리츠들 주가에도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분기 배당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삼양옵틱스 저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 둘 다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보면 1분기 배당금은 전년 대비 100원 축소한 100원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솔직히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배당금을 얼마를 줄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배당금은 조금이라도 지급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전년처럼 900원씩 지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20년 수준인 600원 정도는 지급을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정확하게 배당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 투자를 하시겠다면 2분기 실적을 보시고 2분기 배당금도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적을 보았을 때 삼양옵틱스가 제가 수익이 나왔으면 정리를 했겠지만 손실이었으니까 정리는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 1,800원 정도에서 주가가 머물렀는데 이번 주에 약 300원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던 것 치고는 주가 하락이 크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가지고 있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10,000원 이하로 혹시 빠진다면 조금씩 더 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지스 밸류 리츠 2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리츠이거든요. 2월 배당금이 213원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5월 말에 지급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에서 상하반기 각각 200원씩 배당하겠다고 예고를 해주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배당금은 조금 더 나온 것 같고 하반기에는 예고했던 2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계좌입니다. 자, 그동안에 물렸다고 괴로워하던 유프렉스가 저의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5분의 1 정도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약 4% 정도 수익으로 300주를 덜어냈고요. 1200주가 남았는데 이 물량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은 평단가 이하에서 4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TSE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비중으로 150만원 45주를 한 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먼저 뉴프렉스부터 보면요. 저의 평단가가 7,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일봉 차트로 보고 있으면 이번 주에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금요일 주가는 7,270원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한다고 300주를 매도를 했으니까 혹시 주가가 7,000원 이하로 또 빠져가지고 뭐 6,000원 중반대까지 오면 그 300주로는 다시 물을 탈 생각이고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이 7,900원 정도에서 3번 트라이를 했습니다. 한 번 트라이를 했고, 두 번 트라이를 했고, 세 번째 트라이를 하고 실패하고 주가가 쭉 밀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7,900원 정도에서 물량 절반을 덜어낼 생각이고, 나머지 물량은 이걸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뉴프렉스는 XR 기기 관련 종목인데요. 현재 메타캐스트 프로의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 OLED 기업을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인수하는 목적이 XR 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6월 달에 XR 기기를 발표할 예정이고 삼성도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XR 기기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삼성이 만든 XR 기기에는 뉴프렉스 제품이 들어갈 확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TSE 월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종목답게 실적이 난리가 났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날 남은 비중을 다 태웠습니다. 자, TSE 왜 다 태웠느냐? 제가 생각하던 33,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걸 쓰리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33,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남은 비중을 다 실었고 그 다음날 정말 운이 좋게도 3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TSE도 제 평단가 넘는다면 4만원 초반에서 리스크 관리로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정고점을 트라이할 때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확실히 실적이 폭망일 때 사고 실적이 너무 좋을 때 파는 게 진리라고 요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요. 네오이즈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올랐고 TSE는 네, 10% 이상까지 주가가 내려갔지만 거의 평단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뉴프렉스 약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A스토리도 뭐 그냥저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게 LNF인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커버드콜 ATM은 약간 수익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 LNF 이번 주에 주가가 26만원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27만원 이상이면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가 꼬꾸라졌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주가가 5%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게 장을 보고 있으면 반도체 종목이 날아가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극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뭐 그래서 일단 물은 엎질러졌고 LNF는 약간 손실로 전환했는데요. 지난번에는 23만 4천 원에서 물을 탔는데 이번에는 23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NH투자증권이죠. 자, 우리 노태기가 이제 100조가 되고 있습니다. 노태기 이번 주에 주가가 또 갑자기 훅 빠지길래 26만 9천 원에서 5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아니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 보합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또 29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던 5주는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노텍이 10% 이상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이 30주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노텍이 주봉 차트인데요. 전고점이 41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내렸죠. 하지만 반등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121선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일단은 5일선과 21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조만간에는 121선도 뚫어볼 기세입니다. 이제 남은 고지는 3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태가 머지않았다 조금만 힘을 내주면 될 것 같다. 자, 오늘은 조금 주접을 떨었죠.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